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월 속에 묻혀있던 명품을 만나는 즐거움 TV쇼 진품 명품. 오늘도 어린이에서부터 8, 90대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라면서 함께 하실 쇼 감정단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피부과 의사계 장동건, 함익평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사람 앞에서는 나이도 피해갑니다. 가수 진미령 씨 어서 오세요. 저의 젊을 때 모습을 보는 것 같은 KBS에서 가장 잘생긴 아나운서 김현욱 아나운서. 반갑습니다. 이거 과찬의 말씀. 네, 그리고 오늘도 감정위원 네 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TV쇼 진품명품 첫 번째 의뢰인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마치 우리네 고향 풍경을 담은 듯한 그림 한 점. 나지막한 산과 흐르는 강물, 그리고 그 경치를 즐기는 이들의 모습이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내는데, 한 수의 시를 담은 듯한 화제와 함께 바라볼수록 잔잔한 여운을 주는 이 그림을 만나본다. 첫 번째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나오셨습니다. 한국화를 갖고 나오셨는데 세 분 처음에 딱 보신 느낌. 한국 그림은 아닌 것 같고 예. 베트남이나 동남아, 중국 남부 쪽 그런 그림 같아요. 배도 그렇고 집 수도 그렇고. 예. 수상 가옥이 있다는 게 네, 참 네, 네. 특이한 거예요, 우선. 이런 배는 말이죠. 우리 한국화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모양의 배가.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보기 힘든 배거든요. 실제로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만일에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예. 그린 그림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뭐 이렇게 중국의 화풍을 그대로 받아와서 그렸다고 추정할 수 수상할 수 있겠죠. 있다. 그림 솜씨 한번 보세요. 아, 그게 취향이들이 알 수가 있나요? 아니 그리고 이제 아마추어들이 또 느낄 때는 또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굉장히 날카로운 이게 필체는 아니죠. 글씨는 아니니까. 예. 날카로운 필. 아무튼 그 붓입니까? 예. 그냥 그 예. 터치 방법으로 지금 예. 그리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냥 우리가 그 돌산에 예. 있는 그 나무들이라든지 그렇죠? 이파리라든지 이런 걸 표현하신 게 굉장히 좀 그 터치 방법이 좀 날카롭지 않나. 그죠? 뭐 이끼라든지 이런 거 표현하신 게. 예. 근데 저는 아까부터 이렇게 글씨에 관심이 많았어요. 아, 화제. 네. 화제를 뭐 우리 한미병 원장께서는 줄줄 읽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읽어보실까요? 아니, 모르니까 관심이 있죠. 소각 빛난 영수광이요, 동풍무수 불행황이라. 작은 정자 난간에 물빛 비치고, 봄바람 불어오니 꾀꼬리 앉지 않은 나무가 없구나. 근데 이 그림이 보면 전통 우리나라 먹으로만 그린 게 아니라 자세히 보면 많이 탈색이 됐지만 칼라예요. 그러니까 채색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림이 좀 보관이 잘 안 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거 가격력인데 그러니까요? 굉장히 중요한데 손때가 너무 많이 묻은 것 같아요. 그죠? 손때가 묻어 있는 게 또 그대로 전해 보니까요. 네. 손때 묻어 있는 거 그대로 놔두면은 그게 또 값어치가 더 있는 경우도 있던데. 아니 근데 채색 차라리 안 만지는 게 탈색도 많이 됐어요 지금. 탈색이 됐어요. 탈색이 좀 됐죠. 네, 그래서 좀 배도 탈색이 된 걸까요? 네, 색깔이 집도 약간 그렇고? 붉은색도 좀 있어야 되는데 색깔이 많이 탈색이 원래 된 것 연하게 같아요. 칠한 건 아닌가요? 배는 이 배가 탈색된 것은 워낙 운항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연식이 좀 돼가지고 그렇게 된 거고. 예. 작가가 누군지는 의뢰는 아시죠? 누구예요? 소치. 소치하면 뭐 저희 프로그램에 참 여러 차례 그 네. 작품이 그 나오는 아주 뭐 남농 유명한. 선생의 할아버지. 그렇죠. 예? 소치 다음에 그다음에 소치, 서형 선생님. 소치, 미산, 예, 그다음에 남농. 네. 그렇게 되는 이렇게 거죠. 3대가 이어지는 네. 뭐 너무나 유명한 예. 그죠? 소치 선생에 대해서는 혹시 저 들은 얘기 있어요?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제자라고 들었어요. 아, 그 정도 알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소치 예. 작품의 우수성을 알기 위해서 그 소치 가게, 예. 소치 미산 남농으로 이어지는 그 가게를 한번 공부를 하고 넘어가면 그죠? 도움이 될 거예요. 오직 그림 재주 하나로 헌정의 두터운 신임까지 얻었던 소치 허련. 그런 그의 그림에 대한 재능은 조선 최고의 서화가 추사 김정희에게 있어 압록강 동쪽에는 소치를 따를 사람이 없다는 극찬까지 받은 정도였다.
남종화의 필법과 정신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회화 세계를 완성했던 소치허련. 그런 그는 중국 남종 화풍이 우리 화단에 가장 가깝게 접근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런 그의 그림에 대한 재능은 그의 화실 울림산방에서 아들 미산허형과 손자 남농허건에게로 이어졌다. 그렇다면 운림산방을 통해 이어져온 이 3대의 그림 세계는 어떨까? 모든 그림을 다 잘 그렸다는 소치는 특히 산수화에 뛰어나는데, 엷고 산뜻한 색감과 갈라진 붓끝의 처리가 특징으로 중국 화풍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이런 소치의 그림 세계는 아들 미산의 작품으로 이어져 왔는데, 오히려 미산은 산수화보다는 묵무란과 사군자에 뛰어났다. 그리고 그의 손자 남농허건, 그의 작품에서는 조부와 부친의 그림과는 다른 그림 세계를 엿볼 수 있는데, 보다 단순화된 구도와 필선으로 한국적인 산과 강을 자신의 화폭에 담아냈다. 그래서 남농은 운림산방의 화풍을 이어가면서도 자기만의 회화 세계를 만들어내어 가장 한국적인 남종화를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소치, 미산, 남농까지 이어져온 운림산방 일가, 이들이 우리 화단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는 매우 크다 하겠다. 소치 허유 선생은 호를 노치라고도 쓸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지금 도서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여기 아마 소치라고. 네, 여기 소치허유라고 도장. 요 도서가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알 수 있고, 언제 작품이라는 표시는 없어요, 그죠? 그래요. 여기까지 보고 들어가서 추정가 한번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소장하게 됐나요, 집안에서? 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그림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 가지시게 됐나요? 미술관을 많이 관람하시고요. 예. 좋은 작품이 계시면 그거 구입하시기도 하고. 아, 그러면 집에 이런 작품이 많이 있겠네요. 예. 그죠? 한 몇 점이나 있어요? 100여 점? 100여 점. 100여 점? 온 집이 그럼 뭐 거의 뭐, 그죠? 그러면 소치 작품 말고는 또 좀 유명하신 분은 어떤 분이 있는지 혹시? 박생광 선생님의 예. 탈이라는 그림도 있었고요. 예. 그때 한번 여기서 한번 보여드린 보여드린 적이 있고.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다 갖고 나오지만 한 번씩. 학생 그때는 얼마였어요? 감정가스 2,500이라고. 좋은 힌트가 됐어요. 자, 쇼감전단 세 분 가격 결정했습니다. 한미병 박사부터 1,000만 원 제시했습니다. 일단 전 처음 봤을 때 너무 보관이 안 좋은 상태다. 예. 뭐 손때도 너무 많이 묻었고 그림도 너무 많이 탈색이 돼가지고 이 소치 선생님 작품이 골동품의 가치보다는 예술품의 가치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 예술적인 가치에서 봤을 때 너무 보관 상태가 안 좋아서 뭐 제가 처음 생각했던 가격이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매겼어요. 저는 남농 작품이 하나 있어요. 제 얼마에 개인적으로. 사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한번 공개한 적이 있어요. 예. 저희 프로그램에. 예. 근데 남농은 작품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직까지 가격은 좀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는데. 예. 진미령 씨 500만 원 쓰셨나요? 네. 예. 지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도 남농 선생의 그림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같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림이 너무 많이 그려졌기 때문에 이렇게 남발을 했다고 그러나요? 네. 뭐 그런 표현으로 인해서 남농 선생의 그림이 별로 가격이 아직 없고. 근데 이 작품은 그런데 소치입니다. 이제, 예, 할아버지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썼습니다. 아니면 원래는 이보다 더 낫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 선생님, 그 남동 선생님 거였으면 더 낮았을 더 텐데. 낮죠. 그 예. 위기 때문에 그만큼 더 네, 쓰셨어요. 네. 김현우 아나운서 2천만 원이에요? 예. 저는 그 진동만 위원님의 그 아까 말씀을 듣고 예. 좀 힌트를 많이 얻었습니다. 뭐냐면은 그 소치 선생님께서 3년간 배우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남도의 화풍을 잘 이어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속담에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넘는다는 그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년 정도 배우셨으면 저는 제대로 배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 오래되셨고, 그리고 이제 분이 의뢰인이 지난번에 나왔을 때 한 2,500만 원 정도 받으셨다고 하니까 그 집안에는 한 2,500에 3,000 정도 되는 물건들이 널려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추측을 보태서 저는 2천만 원 아주 과감하게 매겼습니다. 예. 근거와 억측이 혼재한 2천만 원. 예, 이렇게 제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의뢰인의 속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의뢰인의 아버님께서는 고미술품 수집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면 그게 고가일지라도 사 모아가지고 지금 이런 작품이 한 100여 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치 선생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이 한국화의 최종 감정가를 확인하시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10만 단위 넘어섰습니다. 100만 단위에서 600만 원! 600만 원! 예, 김민영 씨 500만 원 쓰셔서 가장 근접하셨습니다. 아, 역시 그 작품을 소장하고 계신 분이 가격을 정확하게 맞추시네요. 예, 자, 600만 원이라는 감정가가 나왔는데 감정가를 포함해서 소치 선생의 이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진동만 의원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치 선생님은 우리나라의 그 진경산수를 그리지 않고 거의 중국의 간염적인 산수에 머물다 보니까 값이 그렇게 높이 평가받지를 못하고 또 이분의 작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또 이 그림은 더욱더나 8폭 내지 10폭짜리 팽풍에서 낫질된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품 값이 높이 책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것의 반 정도 또는 3분의 1밖에 안 되더라도 독립적인 그림이면서 그림이 또 아주 수준이 높은 이런 그림이라면은 그런 작은 작품에서도 1,000만 원 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흔히 소치 선생님의 작품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값을 높이 책정하지 못하는 거죠. 특별하지 않다는 말씀이시고 병풍 그림 중에서 한 점이다. 그거는 저희들이 볼 때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문가가 보시니까 이게 병풍 예를 들면 8폭 중에서 한 네. 폭이 따로 예, 떨어져 나온 것이다. 그래도 라는 이 걸 한 점이 600만 원입니다만 저 학생 집에는 이런 게 100에서 200여 점이 있다고 하니까 집이 어디예요? 그 얘기하지 마세요. 아버님의 그 좋은 취미 덕분에 따님도 상당히 안목이 느시겠어요. 오늘 집에 가시면 집에 있는 작품들을 하나하나 보시면 참 많은 공부가 될 것 같고 또 좋은 작품이 있으면 이 시간에 또 공개하시면 네. 감사합니다. 같이 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순서는요, 추억 속에 아련히 살아 숨쉬는 근대 유물을 만나보는 진품 명품 그때를 아십니까? 자, 오늘은 또 어떤 추억을 느끼게 해줄지 만나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절 그 추억 속으로 떠나보는 시간 진품 명품 그때를 아십니까? 긴 손잡이와 둥근 아랫부분이 어디서 한 번쯤은 본 듯도 한데 과연 어디에 사용했던 것일까? 이 근대 유물을 통해 옛 추억 속으로 들어가 보자. 그때를 아십니까? 그때 쓰던 물건이 나왔는데 네. 아예 뭐 문제부터 하나 드릴게요. 네. 이게 어디 쓰는 것인지 그거 맞추시면 바로 인형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예? 그때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근대 유물을 만나는 시간이 예. 그때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 근대 그러니까요. 유물이다. 근데 근대 유물인데 그 시기가 더 구체적으로 예. 글쎄 뭐 1900년대라고. 900년대. 예. 근데 이게 지금 쇠붙이거든요. 한번 들어봐도 돼요? 아, 요 제가 일단 여러분은 손대지 마시고 예, 예. 제가 혼자 그냥 좀 만져볼게요. 이래저래. 예, 예. 이게 들렸다 이렇게 내려갔다 하고 아하. 그다음에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거 뚜러뻥이군요. 예? 지금 보니까 진짜 그러고 보니까 그죠? 보십시오. 안에 그 통이 있고 안에서 뭐가 움직이네요. 근데 화장실 변기가 그런 게 없는데 근데 그때는 무슨 뚫을 일이 뚜러뻥이 그렇게 필요 있었을까 있어요. 하는 생각도 들긴 그때는 드는데. 다 재래식 변기인데 아니 근데 그걸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 한 분은 특출난 분이 계실 수가 있다니까요. 아유 이걸 가지고 뚫다가는 변기 다 깨지겠어요. 자, 일단 뭔지 한번 추정해 보세요. 이렇게 다 한번 들어보세요. 무게가 얼마나 돼요? 무게가 꽤 묵직합니다. 아니 밑에 이 밑에까지 통째로. 다. 밑에 예, 밑에는 이게 밑에는 아직 안 보여주면 보여요. 안 돼요? 밑에는 안 보여요. 아 밑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손 못 대게 하는 거예요. 그 윗부분이요. 예. 그 지금 저 여기까지 보고 맞추시라고요. 위에 있는 게요. 예. 놀이새 요거. 부분에 들어가는 그 저희가 군대를 다 왔잖아요. 예. 예. 그 저희가 이제
그 소총 분해를 하게 되면은 네. 노리새 뭉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노리새 뭉치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윗부분이. 네. 그럼 맞아요. 군대에서 쓰는 건가? 이거 그 대포 청소하는 걸 수도 있겠네. 왜냐면 대포 청소? 대포 청소. 그 대포의 그 포. 그렇죠. 포 뒤에 열. 이렇게 왔다 갔다. 포신을 안에다 이렇게 딱 대놓고 이걸로 이렇게 안에다 이거 이렇게 개인전이에요. 개인전. 동감하지 말고. 네, 그거 동감 안 저런만 해요. 했다고 좋아가지고 그래 하세요. 전혀 여기 동감 안 이거 하고 있어요. 개인전입니다. 개인전. 이거 분명히 청소하는 도구입니다. 대포 청소. 아 그럼 대포 청소기다. 함익변 박사는? 저는 초창기 자동차에 네. 혹시 뭐 피스톤 그 실린더 안에 들어가는 피스톤 같은 아 트럭. 자동차용 예. 부품. 예. 진미령 씨는? 예전에 많이 우리가 썼던 거. 네, 뭔데? 얘기하세요. 맞으면 바로 인형 하나 드려요. 1900년대에 쓰셨어요? 아니 1900년대가 아니라 지금도 산동네 가면 써요. 이거 연탄 찍는 그거 아니에요? 연탄 어? 찍는 거? 아니에요. 연탄보다는 작습니다. 아니, 지금. 자 딱 그러면 연탄 사이즈고요. 그럼 좋아요. 자 그러면 저기 아니. 구멍이 쭉 이렇게 나 있어요. 그럼 좋아요. 사이즈가 진미령 씨가 연탄 찍는 거라고까지 말씀하셨고 자동차용 어떤 대포. 예. 그러면 저희가 우리 감정위원들께 힌트를 하나씩 말씀을 드려야 네. 그러니까 저희가 없어요 지금 정답이? 예? 정답이 없어요? 그거 들으면 정답이 저절로 나올 거예요. 들어보시면 자 김선원 의원님 뭐와 관련 있죠? 예. 어린 시절 친구들 별명 중에 반드시 이 별명이 있습니다. 이 별명이요? 이 별명 있어요. 특히 그 얼굴 새까만 사람한테 그랬어요. 맞네. 자 그다음에 김영준 의원님. 네, 사고가 많았습니다. 자 감이 오죠. 예. 연탄. 양의숙 의원님. 새끼줄이 생각나죠? 예. 진동관 의원님. 숫자 중에 19라는 숫자가 생각나실 거예요. 진미령 씨 정답. 미안합니다. 이걸 보여드리면 바로 답이 나오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아예 그 바닥을 보시면은 바닥은 연탄 모양하고 똑같죠. 예, 연탄이 이렇게 작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여쭤봐야죠. 왜 이렇게 작은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9공탄 그러면 통상 19공탄을 얘기하거든요. 예. 32공탄도 있었고, 근데 저건 12공탄이거든요. 우리가 그 정감 어린 추억 속으로 사라진 연탄 찍는 아저씨들이 있습니다. 예. 그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건 19공탄 보수기인데 예. 컸죠 저거보다. 지게에다가 메고 다녔는데 그래서 저거는 그 소독으로서 그분들이 이제 노점이나 또 시장 장터에 있는 적은 화덕이 있거든요. 거기에 만들어주기 위해서 가지고 다니던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 이제 연탄 공장에서 쓰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가정 같은 데서 이제 이렇게 부스러기. 부스러기 모아가지고 모아가지고. 이제 아마 그 저게 물도 좀 필요하겠죠. 그렇겠죠. 부스러기하고 물하고 섞어가지고 그래서 찍어 이렇게 눌러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하면 한 장이 구멍이 나면서 예 이렇게 구멍이 나면서 이제 뭉쳐지면서. 연탄이 뭉쳐져 가지고 하나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여러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직접 요걸 연탄 가지고 실험을 해봤거든요. 예 한번 보시죠. 네. 유치원생은 물론 초등학생까지도 열의 아홉은 연탄에 대해 잘 모른다는 요즘. 6, 70년대 사용했던 연탄틀 한 점이 진품 명품에 의뢰됐다. 그렇다면 그 시절 연탄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었던 것일까? 제작진은 당시 연탄을 직접 사용했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연탄 만들기에 나섰다. 실제로 일반 가정이 아닌 시장이나 노점 상인들이 주로 사용했던 이 연탄은 석탄이 아닌 연탄 조각과 흙을 섞어서 반죽을 해 만들었다는데 당시 사용했던 그 재료와 과정을 그대로 재현해 드디어 연탄을 완성할 수 있었다. 예,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이게 기술을 요하는 거네요. 그래서 그냥 아무나 이렇게 그냥 쉽게 만들지는 못하고 많이 해보신 분들이 이거를 만드는 것 같아요. 보통 일반 사람들은 만들기가 굉장히 좀 어렵네요. 연탄 모양을 내기가 힘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연탄하면 우리 할 얘기 많잖아요. 네. 연탄에 얽힌 얘기들 한번 하나씩 해보세요. 연탄 가스 맞고 김치 국물 먹고 살았다는 얘기가 제일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겨울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저기 이제 연탄 구들 그 사이에 네. 땜빵을 해야지 이제 가스가 안 땜질, 들어오잖아요. 땜질하는 거? 그래서 네. 테이프 들고 계속 이제 막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잘 막아요. 잘 막아요. 저는 김혜롱 그 아나운서는? 연탄을 보면은요, 그 어릴 때 그 둘리에
그 만화 영화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은 또치가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맛전 라면은 구공탄에다 구공탄에 끓여야만 제맛이 나요. 후루룩짭짭 후루룩짭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 연탄 그러면은 라면을 그 위에다 양푼에다 해가지고 그렇죠. 맞아요. 얹어서 끓여 먹던 그런 생각은 있어요. 우리 들어보지도 못한 노래가 나오고 세대가 달라서 그래요. 세대가 달라가지고 저는 연탄하면 그 어머님께서 주무시다가도 왜 예, 새벽에. 새벽에 연탄 연탄 갈아 넣으려고 그 나가시는데 이게 연탄이 왜 매캐한가 하면 연탄은 갈아 넣을 때 이렇게 이게 연탄 같으면 얼굴이 여기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는 못 가는 거죠. 예. 그냥 구멍을 불구멍을 맞춰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요- 반드시 이렇게 위에서 가스가 그냥 유난히도 춥고 배고팠던 그때 그 시절 이 작은 연탄 한 장의 힘은 참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칼바람이 부는 겨울밤을 따뜻하게 했는가 하면 뜨끈한 찌개도 밥도 할 수 있었으니 말이죠. 어디 그뿐이었겠습니까? 요즘같이 틀자마자 뜨거운 물이 콸콸 쏟아지는 욕실은 상상도 할 수 없던 그때 아침이면 밤새 연탄 위에서 뜨거워진 찜통물을 부어 언수도 꼭지를 녹이기도 하고 또 그물로 세수를 하곤 했었으니 당시 연탄 없이는 못 산다 했던 말이 결코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연탄 한 장 사는 것조차 힘들었던 그땐 연탄 도둑도 극성을 부렸습니다. 심지어 밤새 불붙은 연탄까지 빼가는 일도 있었으니 한 집에 새빵 사는 사람이 여럿일 때는 아침이면 범인 색출을 위한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으니 말이죠. 또 어쩌다 실수로 불구멍을 잘못 열어 연탄불을 꺼트리라도 했다 치면 어머니의 호된 꾸지람을 피해 맨발로 주랭랑을 쳐야 했던 일도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연탄 때문에 일어났던 안타까운 사고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연탄 아궁이와 방이 문 하나로 나뉘어져 있던 그땐 문틈새로 들어온 연탄 가스를 마시고 병원에 실려가는 경우가 허다했으니 말이죠. 그랬으니 당시 이 작은 연탄 한 장의 힘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서민들을 울게도 웃게도 했던 것이 바로 이 연탄이었으니 말이죠. 이런저런 생각들로 연탄을 떠올리는 지금 연탄불 위에서 끓였던 라면과 국자를 태워가며 어머니 몰래 만들었던 그 달고나 맛이 새삼 그립습니다. TV쇼 진품명품 다음 의뢰인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커다란 크기가 시선을 압도하는 열폭 글씨 병풍. 반듯반듯한 글씨에서부터 흘려내려 쓴 글까지 여러 가지 필체로 쓰여 있는데 과연 누구의 글씨일까? 각기 다른 필체가 조화를 이룬 이 글씨 병풍을 만나본다. 이번 의뢰인은 여러 가지 글씨체로 쓰여진 열폭 병풍을 갖고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규모가 엄청나네요. 그죠? 병풍도 크고 평풍도 높아요 아주. 예, 일반적인 열폭 평풍보다 높아요. 글씨 병풍인데 우리가 또 뭐 글 하면 또 우리 한 박사 아닙니까? 그런 것 같아요. 박사님 다소의 부담을 느끼면서 좀 저희 한문 안 배운 세대예요. 시험 한문 안 배우고 대학 간 세대예요. 아니 아까 처음에 저 그림을 보셨을 때도 네. 화제에 대해서 제일 먼저 관심이 있으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아는 글자가 간간히 눈에 띄긴 하는데 저쪽에 보니까 이충무공이라는 글자가 제일 먼저 보이긴 했어요. 그렇죠. 이순신 장군이 쓴 글을 이렇게 그대로 옮기신 것 같긴 해요. 예. 아무튼 한자 한자 글은 잘 모르겠지만 글씨체가 좀 다 달라요. 열폭이. 글쎄요. 이렇게 보면은요, 진짜 여기서부터 그 열폭 글씨가 언뜻 화면으로 보기에도 다 다르지 다 않습니까? 달라요. 그럼 뭐 이게 지금 열폭인데 글씨가 다 다르니까 예. 10사람이 쓴 건지 그죠? 한 사람이 10가지 다른 서체로 쓴 건지 다른 사람이 쓴 것 같지는 않고 한 사람의 것 같아요. 왜냐면 먹칠 색깔이 예. 먹빛이 거의 같아요. 같다. 예. 같은 날 10명이 한꺼번에 딱 모여 해가지고 그래도 자기가 쓰는 붓을 쓰기 그거는 참 때문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먹에 누룩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연하게 쓰는 사람도 예. 있고 이게 좀 그 말씀은 맞아요. 종이 질도 똑같고 먹의 농담 이런 게 또 똑같은 걸 봐서는 한 사람이 썼다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도서가 다 달라요 지금. 한 사람이 다른 글씨체를 그것도 10가지나 쓴다는 거는 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 김 김현우 선생님 아나운서는? 말씀처럼 뭐 농담이라든지 이런 건 비슷하다 하더라도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10사람 정도를 한 날 모여 해가지고 그렇죠. 똑같은 그 묵 가른 그 먹물을 가지고 같은 붓으로 도사 가지고들 나와. 10명이 쓴 거야 이거는.
저는 10명은 아닌 것 같고요. 예. 보통 전서 쓰시는 분이 6가지는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해서나 행서는 또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고 예. 뭐 초서는 또 누구나 글 쓰시는 분 다 잘 쓰는 거니까 비슷한 도수도 있고 한 서너 명이 같이 같은 날 한 분은 아닌 거죠. 한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몇 분일 것 같다. 네, 서너 우리 분. 한 폭만 한번 읽어봅시다. 도서가 틀리니까. 한 폭만. 그러죠. 저기 충무공 워낙 유명하시니까 네. 여기 아마 충무공 글 같죠, 그죠? 예, 맞아요. 수국, 추광, 모, 경한, 안진고. 경한 안진고는 추위에 놀란 기러기가 높이 기러기가, 난다. 예. 그런 뜻이겠죠? 예. 그다음에 우심, 전전야. 전전야. 저 야자예요? 밤야자요. 아, 야자를 저렇게 쓰셨구나. 근심 어린 마음에 전전야란 말은 아마 밤새 저 뭐 잠을 못 자고 전전긍긍하는. 하다가 그 우리가 해석이 되니까 참 기분이 진짜 그죠? 아니 이게 네가 나와서 이게 해석이 되는 게 있네요. 얼마나 좋아요 진짜. 마저 합시다. 잔월, 잔월, 조궁도. 작은 남아 있는 달이 궁도 이렇게 활과 달을 비친다. 칼을 비친다. 예. 뭐. 작가는 우리가 자꾸 우리 그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요. 아예 의뢰 있게 물어봐. 좀 알고 그래. 계시죠?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예. 그 진도 출신의 서예가 소전 손재영 선생님께서 많은 도서를 갖고 이용하셔서 쓰신 글씨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분이 쓰신 거예요? 소전 한 분의 글씨예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예. 소전이 누군지 아시는 분? 네. 누구예요? 고 박정희 대통령 글 가르치. 글씨 선생님. 예순 선생님. 많이 하시네. 아니 이분은 아니 여기 왜 부르셨어요? 이분은 배우러 오신 게 아니고 복습하러 오신 것 같아요. 우리 둘이 워낙 무식하니까 와서 조금씩 가르쳐줘야죠. 이거 유식무식이 없는 거예요. 지민영 씨는 여기다가 지금 수준이 지금 우리 저 감정위원님들 책상보다 조금 반 정도 높게 해가지고 의자도 나지막한 의자가 요 옆에 쪼그리고 앉아 있어도 대충 좀 그러니까. 근데 참 재밌는 게 많이 하시니까 참 좋네. 박 대통령 글씨가 그 경매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비쌌는데 예. 소전 쌤 글씨는 그 값보다 값은 떨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어요. 소전 선생님 기념관이 어디 진도. 진도인가에 생겼다고. 저희 팀이 누굽니까? 그래서 소전 선생 그 기념관이 있는 진도에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함께 여러분을 그리 모시겠습니다. 전남 진도에 위치한 소전미술관. 추사 이래 최고의 서화가로 평가받아온 소전 손재형. 그의 자취가 바로 이곳 진도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소전의 초기 작품에서부터 노년의 완성미가 묻어나는 작품에 이르기까지 그의 작품 세계가 한눈에 전시되어 있는 소전미술관. 그의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자. 자, 그런데 이 소전 선생의 작품을 어떻게 소장하시게 됐는지 그것도 10폭씩이나 되는 병풍을 쉽지가 않으실 것 같은데. 예, 제가 계속 이제 한문학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예. 평소 존경하는 그 소전 선생님의 어떤 작품을 갖고 싶었는데요. 마침 제 지인이 이민 가면서 저에게 작품을 소장하라고 권유해서 그래서 구입하게 됐습니다. 구입가는 아직 말씀하지 마세요. 예. 보관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집에다 치셨나요? 예, 피기도 하고요. 집에다가? 그다음에 소중하게 또
구경도 시켜드리고 또 그랬어요. 옛날에는 사실 그 할아버지 방에 가면은 꼭 이렇게 병풍이 쳐져 있었고 그렇죠. 그 앞에 앉아 계시는 할아버지가 참 위험이 있어 보이시고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그 예전 요즘은- 그 사극 보면은요 예. 병품 뒤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는 것도 많이 나오고. 근데 요즘은 근데 병풍을 잘 안 써요. 안 쓰는 것 같아요. 요 정도에서 요즘에는 들어가셔서 각자 추정가를 결정해 두시면 더 얘기하고 싶은데 들어갔습니다. 저분들이 들리지 않게 지금 구입가를 저한테만 말씀을 어차피 구입가는 저 의뢰인 그렇죠. 싸게 생각에 사실 구입가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구입가하고 친구가 이민 가시면서 고원했다고 하니까 아마 예. 결코 비싸게 안 사셨겠죠. 했을 것 같고. 자, 쇼감독단의 가격을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김현욱 아나운서부터 볼까요? 저는 아까 깜짝 놀란 게 한 분이 이거를 다 글씨체를 그렇죠. 다 쓰실 줄 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놀랐고요. 예. 김 의원님 그러기는 쉽지 않죠? 그렇지 않...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가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글씨들은 거의 이렇게 가격이 많이 안 되더라고요. 오래됐던 어떻게 되던. 그래서 솔직한 얘기를 모르니까 폭당 150만 원 쳐서 1,500만 원을 썼고 아마 의뢰인분은 한 1,000만 원 정도에 구입하지 않으셨나. 야, 남의 가격까지도 걱정하시는 거예요? 남의 구입가까지? 저희 인형 2개 걸고 구입가까지 쓰죠 2개씩. 근데 김현욱 아나운서는 그럴 것도 없어요. 왜요? 많이 틀리면 뺏어야 되는데 뭘 봅니까? 자, 함익병 원장께서는 2천만 원. 한날 한시에 다 썼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작심하고 평풍을 위해서 이 10폭을 다 쓰신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이 소전 선생님 글씨라 하더라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작품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이 썼어요. 자, 그러면 의뢰인의 생각을 또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게 구입가를 썼겠죠? 아마 그렇다고 봐야죠. 예. 자, 보여주시죠. 정확하네. 2년 전 의뢰인의 친구께서 이민을 가시면서 자, 이 참 좋은 그림이 이걸 소장하시게 그래서 구입을 하셨다고 합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의 글씨 선생님이죠. 글씨 선생님이 쓰신 걸로 추정되는 이 작품의 최종 감정가를 확인하시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10만 대 돌파. 100만 넘었습니다. 100만. 500만 원! 1,500만 원! 이야. 근데 역시 진미령 선생님을 따라가면 맞군요. 1,500만 원. 야, 어쩜 이렇게 정확하신지. 우리 김선원 의원께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전 손재영 선생님께서는 5체를 다 잘 쓰셨습니다. 예, 전예 행해초를 다 잘 쓰셨고 특히 저 어른께서도 이제 자기 스타일의 체를 완성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전서를 잘 쓰셨기 때문에 전서와 예서를 혼합해서 쓰신 저 병풍 안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이제 비전비례라 전도 아니고 예서도 아닌 그런 이제 서체를 만드셨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잘 쓰셨는데 옛날 명필들도 평생 해서만 잘 쓰신 분도 있고 또 행서만 잘 쓰신 분도 있고 초서만 잘 쓰신 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5체를 다 잘 쓰기란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근데 소전 선생님께서는 정말 다 5체에 다 능하시게 잘 쓰셨죠. 그리고 아까 충무봉시 그 설명을 읽으셨는데 다들 잘 읽으셨어요. 네, 제가 다시 한번 한번 뜻을 뜻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예. 수국 추광모하니 경한 안진거라 우심 전전야의 잔월 조궁도라 물나라의 가을빛 저무르니 추위의 놀란 기러기 하늘 높이 진을 치며 나르는구나. 나라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밤 쇠잔한 달빛만 활과 칼을 비추는구나. 좋은 글씨를 공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손 한번 잡아보실래요? 잡으시고 아니요, 딱 이 손 잡고 출장 감독 떠나시죠.
직지의 고장 충북 청주시에서 펼쳐지는 출장 감정 이벤트. 옛 선비들이 도포자락에 넣고 다니며 외던 책자에서부터 삶의 흔적 가득한 민속품 그림 도자기에 이르기까지 청주시의 모든 진품 명품이 소개된다. 선비들이 넘나들던 사랑을 장식했던 묵화. 은은한 묵향이 풍기는 듯한데 옛날에 할아버지 때부터 좀 내려온 물건입니다. 할아버님이 소장하고 있다가 할아버님이 또 물려주신 그런 물건이군요. 이게 누구 작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미산 씨라고 남농 선생님이 부친된 것 같습니다. 남농 선생님의 부친이신 미산, 네, 미산이라고 써놨네요. 네, 이것도 역시 미산 선생님의 작품인가요? 예. 그렇군요. 제가 뭐 그렇게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이 소나무를 보니까 그림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아주 멋있습니다. MC의 눈에는 멋지게만 보이는 그림. 과연 진동만 의원의 감정 평가는? 이 작품은 미산 선생님 작품으로서는 앞에 대표할 만한 아주 수작입니다. 예. 글씨도 아주 잘 썼을 뿐만 아니라 이 매화나 또는 이 노성을 그린 것이 어느 누구에게 지지 않을 만큼 아주 그 문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필력도 대단한 그 힘으로 그렇게 그리셨거든요. 일반적인 미산 작품은 가격이 상당히 그 낮게 책정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그림이 워낙 좋으니까 폭당 한 50만 원씩에서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해도 뭐 무리가 안 갈 것 같습니다. 최종 감정가 100만 원. 이채로운 형태가 시선을 끄는 도자기. 과연 어디에 썼던 것일까? 이제 솔직히 뭐 친정 어머니께서는 옛날에는 이런 항아리에다가 씨앗을 넣어놓더라고요. 그러는데 이제 저 같은 딸한테 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조화도 꽂아놓고 뭐 이렇게 뭐 진품인지를 모르고 그냥 막 저기에다가 좀 부딪혔어요. 아니 벌써 본인이 감정은 다 했네요. 진품인지 네. 진품인지도 모르고 지금 가지고 나왔긴 했는데 가격은 얼마쯤 가겠다. 가격은 진품이라고 생각하면 한 50만 원 가까요? 근데 50만 원보다는 500만 원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아주 좋죠.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은 안 될 것 같아요. 진품임을 간절히 바라는 의뢰인. 과연 이 도자기의 최종 감정가는? 귀가 이렇게 4개씩 달려있는 이런 그 항아리는 그 태항아리라고들 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태항아리를 쓸 수도 있었겠지만은 귀한 그 약 같은 거를 넣어뒀던가 아니면 꿀이나 뭐 이런 걸 넣어뒀던 그러한 그릇으로도 사용했던 겁니다. 이건 원래 뚜껑이 있었거든요. 그 뚜껑이 있어가지고 뚜껑 위에 그 손잡이 부분에 또 이러한 고리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있어갖고 4군데서 이렇게 끈을 해서 이렇게 묶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던 건데 이게 지금 뚜껑이 없죠. 이게 좀 상당히 그 높은 그 가격이 나올 텐데 고리가 하나가 깨졌고 금이 좀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800만 원으로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최종 감정가 800만 원. 청주시의 명품을 찾아라. 나뭇결의 아름다움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민속품 2점의 명품 대결. 충청북도 진천에서 왔습니다. 여기가 청주니까 진천하고는 거리가 좀 가깝죠? 네, 많이 가까워졌어요 지금은. 옆에 계시는 분은요?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저 충북 진천군 진천읍에서 온 김성희입니다. 어머나 같은 데서 오셨네요. 아하 그렇군요. 서로 혹시 한 집에 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럼 혹시 여기 분을 엄마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 그럼 여기를 혹시 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군요. 모녀 시간이군요. 한눈에 봐도 모녀임을 알 수 있는 두 의뢰인. 두 의뢰인의 사연은? 한 25년 넘게요. 제가 골동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현동, 서울의 아현동의 골동품상에서 아는 분을 통해서 샀어요. 저는 생각지도 않게 엄마께서 저 시집가기 전에 이걸 주시겠다고 시집갈 때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꽁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 딸한테 주면서 좀 아깝지 않았나요? 조금 아까웠어요. 너무나 아꼈던 거기 때문에. 표정이 많이 아까우신 것 같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엄마의 물건하고 비교해보면 어머니 물건하고 본인 물건 어떤 것 같아요?
당연히 제게 제 물건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물론 엄마가 주셨지만요. 저는 이게 훨씬 더 값어치가 있고 앞으로 많은 이제 저에게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여 년 넘게 민속품을 수집해왔다는 어머니의 예상 감정가 200만 원. 그래도 어머니가 결혼 선물로 주신 건데 내 것이 더 명품이다라는 딸의 예상 감정가 300만 원. 하나, 둘, 셋, 250만 원. 최종 감정가 250만 원. 하나, 둘, 셋, 200만 원 나왔습니다. 200만 원. 최종 감정가 200만 원. 200만 원. 따님께서 이제 어머님한테 물려받을 거라고 예정돼 있는 이거는 명칭은 문서함이나 뭐 서류함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명칭을 하는데, 그러니까 집안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서 같은 거를 넣어 놓았던 거거든요. 근데 가격이 그렇게밖에 책정이 안 된 이유는 이 속에 요 기둥사이에 다시 요 하나 네모난 게 하나 있었던 건데 그게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 덜 나가고, 또 하나는 또 이렇게 나무에 금이 갔습니다. 이게 이제 가격을 결정하는데 상당히 많이 중요한 게 이제 되겠죠. 이거는 우리가 흔히 이제 쉽게 생각하면 책상 같은 건데 명칭은 서안입니다. 이것도 뭐 나무나 이런 거 손상의 상태는 상당히 양호한 편인데 전체적인 비례감이 이 좋은 나무에 비해서 서랍이 조금 부실한 게, 그러니까 부실하다는 게 다른 걸로 교체된 건 아닌데 조금 이쪽에 비중을 덜 둬서 장인들이 만든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워가지고 가격이 그렇게 책정을 됐거든요. 현존 최고의 금속 활자 직지, 직지의 고장 청주에서 펼쳐지는 직지에 대한 이야기 속으로 청주하면 또 직지의 고장으로 더욱더 알려져 있지요. 그래서 오늘 직지라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실 고인세 박물관의 해설을 맡고 계시는 이상성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많은 분들이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직지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377년 금속 활자로 찍은 책인데요. 현존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으로서 이 원본은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우리가 이 직지하면은 불경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줄 아는데, 이 직지는 불경이 아니라 스님들 참선할 때 필요한 덕목을 백운화상 스님이 훌륭한 스님들의 주고받은 대화 내용 중에서, 주고받은 편지 내용 중에서, 그리고 법어 이런 데서 발췌해가지고서 편집한 참선용 책입니다. 자랑스런 우리의 문화유산 직지. 이 정확한 책명은 백운화상 초록 불조 직지 심체 요절이 정확한 답이 되겠습니다. 이름이. 근데 이것은 이제 불란서에 있는 이 책은 하권이고요. 상권이 또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권을 찾는 일에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 직지, 직지를 되찾읍시다. 충북 청주시에서 펼쳐진 출장 감정. 숨겨진 진품 명품을 가려내고 각별한 사연을 만나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TV쇼 진품 명품 오늘의 마지막 의뢰인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옛 여인들의 혼수품 1호로 꼽았던 반다지 한 점. 소박하면서도 화려한 장식이 멋스럽지만 곳곳에 남아있는 상처가 조금은 아쉬움을 더하는데, 시집가는 딸을 위해 마련했을 친정어머니의 마음이 배어있는 이 반다지의 진가를 알아본다. 예, 이번 의뢰인은 큼직한 목가구를 방송국까지 지고 오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거 어떻게 진짜 옮기셨어요? 지고 오셨어요? 차로 싫어하셨겠죠. 아니 왜 잘못 옮기다 보면 이게 왜 흠집이 날수 저기 있잖아요. 옛날 시계로. 시집 갈 때 요보다 조금 작은 건가요? 이렇게 딱
줄에 매고 이러고 가잖아요. 그렇죠. 예. 이저 못 가고 하면 또 우리 진미령 씨가 전공 아니에요? 전공은 아니지만 이렇게 반다지 하면은 그 벼락다지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래로 이렇게 탁 내려지면서 벼락 치는 소리 같이 쾅 한다 그래서 벼락다지라고도 하더라고요. 예. 아니 이분 왜 모셨어요 오늘? 네? 저 1년 만에 나왔어요. 지금 1년 만에. 옆에서 많이 배우는 자세로. 예. 어느 정도 가격일까요? 양을 꼼꼼히 한번 살펴봅시다. 네. 자물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한번 살펴보죠. 아니 이제 만져도 되죠? 상태가 네, 좋네요. 만져도 됩니다. 실은 상태가 좋아요. 자물쇠는. 밀어야 전 한번 열어볼까요? 그래가지고. 예. 이거 쓰시던 건가요, 우리? 예. 자, 집에서? 예. 요거 안에도 볼 수 있어요? 예. 앞으로. 예. 묵직하죠 자물쇠도? 네. 저는 상태가 이거 뭐 좋아요. 그런 대로 괜찮죠? 예, 깨끗한데요. 사람 한 명은 들어감직한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예전에 그 갑자기 그 뒤주에 왜 그 사도세자 생각나시는 거죠? 예, 그것도 생각나고 그다음에 그 왜 기생집에 놀러 갔다가 아, 베비장. 예, 그 뒤주에 왜 실려가지고 예. 바다에 버려지는 뭐 네. 그런 것도 생각이 나고 저는 그렇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 거? 말씀이. 예. 근데 제가 지금 이 자물쇠를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자물쇠는 보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험하게 다루셨네요. 쓰다 보니까 그런 수도 있을 것 같고 누가 이거 억지로 열다가 흠집을 낸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그럼 우리 좀 의뢰인께 좀 지식을 얻을게요. 예. 어떻게 소장하시게 됐나요? 윗대서부터 쓰던 물건인데 예. 할아버지께서 그 애지중지하시던 거 중지하게 여기셨던 거고 그 할아버지께서 제작 주문하셨답니다. 제작 주문? 예. 그 할아버지께서 아마 상당히 여유가 있으셨나 보죠? 그러니까 주문해가지고 제작을 하신 거죠? 예. 근데 이게 열쇠를 보니까요. 이게 뭐가 새겨진 게 많아요. 그리고 무늬도 아주 정교하게 만자무늬가 다 들어가 있고. 예. 이게 열쇠가 제 열쇠예요? 그 사연이 있는데요. 예. 저 뭐 그때 당시 여기 뭐 돈이 있는 줄 알고 예. 그 도둑이 한번 들어가지고 들고 갔다가 돈이 없는 거 보고 그 뭐 버려진 걸 갖다가 수소문 끝에 이렇게 찾아오셨구나. 찾아. 그래서 다소의 흠집 같은 게 아마 그 예. 도둑이 함부로 다뤄가지고 예, 앞에 여기 보면 조금 그 흠난 데가 있습니다. 여기 깨진 자리가 좀 있네요. 이걸 이제 도둑이 잘 못 여니까 그냥 뜯어버렸구나. 막 찍어가 뜯었군요. 하하. 야, 그 도둑이 안목이 없는 도둑이네. 그 안에 들어있는 거에만 관심이 많았지 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 가치가 자체가 없다는 걸 그렇죠. 모르는 거네. 그래서 아까 자물쇠에 흠집 같은 게 있는 거군요. 이게 장석이라 그러죠. 이게 다 되게 장식, 예. 장석이라 그러지 않나요, 이거? 이거 붙여놓는 거를? 그 얘기 잘했어요. 요 부착물 얘기하셨으니까 예. 여기서 문제. 예. 여기서 문제. 요거 옆에 요런 거 있죠, 요런 거. 예. 요런 걸 이제 감아서 잡아준다고 해야죠. 감잡이라고 하거든요. 예. 감잡이. 예. 이부자나 모양이죠. 예. 근데 요 감잡이에 다른 이름이 있어요. 1번 새우 장식. 새우 장식. 좀 더 듣지. 그래 하실래요? 1번? 뒤로 가면은 저 진 선생님께서 맞추실 것 같아가지고 새우 장식. 2번 거머리 장식. 거머리? 예. 3번 새 다리 장식. 그 중에 하나 고르는 거예요? 네, 세 개 중에서. 저는 거머리 할래요, 거머리. 거머리? 왜냐면 거머리가 찰딱 잘 달라붙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쫙 붙어 있으니까. 거머리 설마 하시나요? 이 귀한 물건에다가 거머리처럼 좀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럼 새우 하시고 저는 그러면 새다리 할게요. 새 다리? 그렇게 하실래요? 새다리, 새우. 하나씩 하자. 거머리. 김현우 아나운서는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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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걸 빠뜨려야 돼. 새우 장식. 새우 장식. 그다음에 저는 새다리. 새다리 장식이고 거머리 장식. 거머리 장식. 예. 양희수 의원님께 정답 들어보고요. 예. 의원님 정답 뭐예요? 거머리 장식. 거머리예요? 아이고. 우리 한 박사님 인형 하나 이제. 하나 받은 것 같아. 아니 그 하고 많은 이름 중에 왜 거머리라고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한 박사님이 말씀드렸죠. 이렇게 딱 조이는 역할을 하는데 딱 달라붙어서 안 떨어진다 해가지고. 새우처럼 그 굽었지 순수한 않습니까? 한국 그 어를 이렇게 적용시켜가지고 명칭을 붙인 거예요. 자, 요건 거머리 장식이라고도 한다. 는 걸 참고로 아시면 되고. 진명 씨, 반다지하면 어디로 반다지죠? 강화 반다지를 알아주지요. 네. 그러면 이거 어디 반다지 같아요? 강화 반다지는 아닌 것 같고요. 같아요? 강화 반다지가 아주 보관이 잘 돼서 좋은 것들은 몇 천만 원씩 하더라고요. 예.
양희수 의원님 왜 강화 반다지는 그렇게 알아주는 거예요? 그 사대부가에서 주문 제작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장인, 솜씨 있는 장인을 선택해가지고 주문하는 사람의 그 기호 그리고 이제 만드는 장인의 어떤 솜씨 이게 이렇게 돼서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방마다 반다지를 쓰다 보니까 우리가 외형으로 보는 아름다움이 어느 지방께 확실히 아름답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조형감이 맞고 비례가 맞는다고 해가지고 이제 아까 그 우리 진미령 씨가 얘기한 그 강화 반다지를 많이 그 우뜸으로 치긴 하거든요. 근데 저 반다지도 강화 반다지는 아닌데 어디 반다지예요? 네? 어디 반다지예요? 경상도 쪽 밀양 반다지. 밀양 반다지요? 밀양 반다지도 나름대로 알아주는 반다지. 그럼요. 그러면 이게 그 지역마다 어떤 그 장식품이라든지 이런 게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반다지를 보고 저건 전라도 반다지다, 제주도 반다지다 이럴 때는 그 장식을 보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좀 추정가를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지나친 질문은 삼가시.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제가 밀양 반다지까지도 좀 알아드렸잖아요. 그죠? 강화 반다지가 아니고 밀양 반다지라는 점. 그게 뭐가 다를지 그게 참 궁금한데 가져온 의뢰인이 반다지를 가져와 가지고 뭐 이거 가져와슈 이러면 충청도 반다지고 뭐 이런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들어가셔서 추정가를 이 밀양 반다지 추정가를 적어 주이소.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뭐 보는 눈은 잘 없지만 참 튼튼해 보여요. 그죠? 어디 막 한 2층에서 집어 던져도 안 부서질 것 같이 아주 단단해 보이는 게 참 그래서 이게 잘 만든 건가 보다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시호감 없는 날 추정가를 보겠습니다. 김현욱 아나운서. 아까 그 양 위원님께서 강화도 미다지가 비싼 이유는 주문 제작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장인들에 의해서 요구사항을 맞춰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더 이제 그 하나밖에 없는 게 될 수 있잖아요. 사실은 주문 제작하게 되면 그죠? 그런 면에서 가치가 높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아까 의뢰인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할아버지께서 주문 제작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밀양 반다지,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뭐 강화하고는 좀 떨어져 있는 지역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밀양에도 분명히 잘 만드는 장인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잘 만드는 장인께서 만드셨다면 이 정도의 값어치는 나가지 않을까? 못을 사용하지 않고 나무로 다 이어가지고 아주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거물의 장식도 굉장히 튼튼하게 많이 했고요. 예술품이나 이런 거는 좀 값이 많이 나가지만 이게 이제 민예품으로 가니까 조금 값이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관 상태가 좋고 그래서 500만 원은 넘을 것 같고요. 아무리 계산해도 1000만 원이면 제가 안 살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아무튼 저의 경험으로는 이 시간에 반다지가 몇 번 나온 적이 있는데 항상 반다지는 나올 때마다 생각보다 가격이 높았습니다. 우리가 500만 원 생각하면 1000만 원 나오고 의외의 가격들이 꽤 그동안 형성이 됐었거든요. 의뢰인 일단 기분은 좋으시죠? 이 가격으로 생각하고 돌아가십시오 그냥. 자, 의뢰인의 생각을 함께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500만 원이요? 자, 이 반다지는요 의뢰인의 할아버지께서 주문해서 생산한 밀양 반다지입니다. 아주 보기에 튼튼해 보이고 한번 도둑을 맞는 바람에 도둑이 이 반다지 값을 몰라가지고 좀 함부로 다루는 바람에 약간의 흠집이 있긴 하지만은 참 튼튼해 보이는 이 반다지 최종 감정가를 확인하시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무척 궁금합니다. 자, 10만 단위 넘어서고 100만 단위 넘어서고 3,200만 원. 야. 자, 그러면 우리 양민수 의원님 말씀을 듣기 전에 김현욱 아나운서의 그 감정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 돈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높게 써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다지는 진짜 높네요. 명품 반다지는 항상 생각보다 너무너무 가격이 높게 책정되는 특징이 지금 있어요. 도둑이 이거 보고 있으면 후회하겠는데요, 굉장히. 후회하고 말거죠. 다시 오지 않을까요? 조심하십시오. 양민수 의원님. 아주 좋은 반다지라는 말씀 같습니다. 네, 상당히 훌륭한 반다지입니다. 예. 그 경상도 밀양 지방은 그 양반 가문이나 사대부가 많아가지고
그 목가구 발달이 굉장히 그 아주 제대로 이루어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뿐만 아니라 그 영향을 다른 지역까지 미친 지역이 밀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밀양 지방에서 제작된 밀양 반다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밀양 반다지하고 쌍벽을 이루는 경기도 강화 반다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경기도 강화 반다지도 나무는 느티나무나 소나무를 이제 그 목재로 사용했고, 그다음에 밀양 반다지도 똑같습니다. 강화 반다지에 비해서 밀양 반다지가 조금 더 여성적이고 또 아기자기하고 좀 화려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 반다지가 사실은 가격이 더 많이 책정돼야 되는데 아쉬운 점은 저 반다지가 오칠이 다 돼서 있었던 상태에서 아마 누가 훔쳐가면서 그 어디 강가에다가 이렇게 놨다 그래가지고 그게 오칠이 다 없어고 다시 그 한번 수리를 해가지고 그 제대로 그 밀양 반다지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그 오칠이 그게 손상이 돼가지고 예. 가격이 그것밖에 책정을 못했는데. 그러면 저게 완벽하다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아, 물론이죠. 네. 근데 이제 그 가격이 반다지 실 가격은 제가 2,800만 원을 책정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자물통이 400만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집에 돌아가실 때는 안고 가셔야겠어요. 아니 의뢰인 들고 가실 때 무거우면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아주 고급스러운 밀양 반다지 아주 훌륭한 작품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TV쇼 진품명품 오늘은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쇼 감정단은 오늘 진미령 씨는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해서 인형 3개 획득하셨네요. 그래서 진미령 씨께는 고려시대 장고를 재현한 고려청자 장고를 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의 장롱 깊숙이 잠자고 있는 조상께서 물려주신 손때 묻은 고미술품 저희 TV쇼 진품명품을 공개하십시오. 전 국민이 기뻐할 겁니다. 다음 주 일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